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지금 출산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네네. 그 남편이 그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매매 업소에 간 거를 음, 알게 돼가지고 네네.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증거도 딱히 없고 그막 영수증 정도밖에 없는데 뭐 거기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음, 이런데 제가 뭐 위자료랑 양육비 받으면서 이혼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도움 음. 요청을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네. 일단 남편분께서 성매매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셨고, 지금 네, 아이도 있으신 상황이시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을지, 뭐, 양육비라든지 위자료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옆에 네, 이현웅 변호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많이 고민이 되실 거고. 어쨌건 이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여부는 어쩌면 뭐 남편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이런 상담을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너무 배신감이 크고 그래서 이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하고 양육권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 1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행위는 옛날 형법상 지금 폐지된 간통죄의 범위보다 넓어요. 그런데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형법상 간통죄로 성립하지만 옛날 지금은 이제 무죄가 됐지만 뭐 지금은 이제 위헌 선언이 됐지만 이거 뭐 그거 자체는 당연히 뭐 그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입증은 어차피 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뭐 형사상 간통죄처럼 뭐 굳이 성관계를 입증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수증, 성매매 업소의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어떤 예약 메신저 기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 뭐 메신저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에 뭐 몇 시에 가고 뭐 누구 예약해 주세요. 뭐 이런 메신저 기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기록이면 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정도고 어떤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라는 것이 꼭 그 구체적인 어떤 행위 자체에서 간통죄의 성매매, 간통죄 성매매를 했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하고 통상의 어떤 데이트를 한다 이런 정도도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어쩌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다. 거기서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출입했다. 이거 자체로 충분한 부정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정도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혼하실 때 어떤 상대방의 규책 사유를 입증하는 부정행위의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약 메신저하고 영수증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지 위자료는 지금 위자료는 여러 이게 뭐 부정행위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이례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건 뭐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번의 뭐 상습적인 어떤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정되진 않을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 예를 들면 재산 가치 상승액이 있다면 그 중에 분할 받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는데 재산은 어떤 재산이 있나요? 재산 지금 집하고 예? 집 아파트 예, 예. 있고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7년. 됐거든요. 2015년쯤 결혼하셨나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때 집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2억 조금 넘었었거든요. 2억.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그거보다는 한 1.5배 정도 올랐다고 들었어요. 아, 3억 정확하게는 5천 정도. 네네. 그리고 만약 이 집은 누가 샀어요? 지금 그때 제가 조금 보태고 남편이 거의 다 해가지고 남편은 얼마 내고 본인은 얼마 내셨어요? 저는 한 3천 정도 했고 나머지는 남편이 냈는데 그중에 대출 껴가지고 대출은 같이 갖고 있었고요. 네, 대출은 얼마 정도예요? 그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출 한 1억 정도 받았거든요. 1억 정도면 남편이 한 7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이건 어쨌든 대출 부분은 같이 갖고 있으니까 기여도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7천 대 네. 3천을 이걸 뭐 어쨌건 7천 대 3천을 기여도에 약간 참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유재산이 7천 3천으로 제외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거의 50대 50이라 하더라도 7천 3천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 재산 상승분에 있어서는 거의 50%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요새 그 기여도를 따질 때는 전체 집값에 대해서 기여도 정도를 따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갚아나간 과정, 뭐 가사 생활의 정도, 맞벌이 여부 이런 걸 따지는데 자 양육권은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양육권은 네네. 양육권은 엄마가 절대로 유리한데 지금 아이가 2명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남편 소득하고 본인 소득하고요. 남편이 한 300 정도, 350 정도 받고. 월 300.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기 때문에 직장 관둬가지고, 예. 한 석 달 정도 전부터는 제가 지금 수입이 없어요. 예, 그런데 원래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원래는 한 200에서 250 정도. 200. 어쨌건 이제 이혼하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 양육비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표를 하는데 물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그 네. 양육비 기준표는 일정 정도의 그 산정 기준이 될 뿐이에요. 그렇긴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00 정도 된다면 또 애들이 몇 살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데 최소 1인당 한 6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네네. 1인당 2분의 1이니까 그건 구체로 따져봐야 되고 또 소득 액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소득 액수라는 게 무조건 뭐 그 자기가 생활도 못하는데 양육비를 뭐 150씩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구체로 따져봐야 되지만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뭐 더구나 뭐 엄마가 애를 유기하거나 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면 특히 아이가 어리면 엄마의 존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50만 원, 60만 원 정도씩은 1인당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따져봐야 되지만 거의 5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입증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진행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잘 상담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양육권 제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도 네, 직업이 없는 상관이 상태에서도 없나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양육비는 절대적으로 양육권 판단에서는 자의 복리를 중시해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엄마하고 있는 거하고 아빠 있는 거 천양지차니까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다른 양육 환경도 뭐 본인이 일을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양육비만으로 네.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그 친정 부모님도 그 근처에 산달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직업이 없다 그래서 양육권이 뭐 엄마가 절대로 불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애 아빠를 애들이랑 못 만나게 할 수는 못 만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고 단지 아이가 뭐 그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아이가 대단히 뭐 경기하고 운다, 뭐 도저히 애가 그 안 좋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할 때 애의 복리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단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제한을
신청을 해야지 그런 사유 없이 애초에 아주 못 만나게 한다. 양육비도 지급하는데 못 만나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궁금한 점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이 주신 말씀 좀 참고를 하셔서 결심이 좀 서시면 이제 법률 전문가와 좀 상담을 나눠보시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도 뭐 이혼하고 싶다 내지는 이혼했을 때 아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전화 많이 주시는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양육의 부분은 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아이의 네. 사건 본인의 애에게는 사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대단한 충격을 받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음.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정이 될 것이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키우건 뭐 이제 이혼했다 그래서 그 정서적 그로 아이한테 아빠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쵸. 물론 나중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에게는 어쨌건 아이의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